일본 영어 머스터드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구문독해는 번역이다. 왜 구문독해는 번역이다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원어민처럼 한다는 것은 바로 의식의 세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7회 영어 트레이닝이 그 훈련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어법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2019년 국가직 9급 어법하고 2020년 국가직 9급 어법 4번 문항하고 두 가지를 보면서 과연 어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가 보여준 표를 보시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어법 문제 풀 때는 familiar 한번 한 적 있을까요? 익숙하냐, 그리고 unfamiliar 익숙하지 않느냐로 우선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익숙하면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또는 익숙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unrecognizable 잘못된 걸 못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또 고치면 되는 거고, unfamiliar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못된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익숙하지 않은데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아예 알아볼 수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 구조가 뭐냐, 과연 익숙하니 익숙하지 않냐라는 얘기 자꾸 하고, 익숙하면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하는데,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빙산과 같아요. 빙산의 끝에 있는 것은, 우리가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이는 이거 그렇죠. 빙산은 그 밑둥이 더 넓죠.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다란 말하죠. 바로 이 부분이 해당하는 게 구문독해예요. 근데 구문독해라는 것은 의식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식의 세계고 밑에 부분이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영어라는 거, 그것은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달리기 하면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달린다는 것은 내가 뛰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 여러분이 뛰겠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순간 다리 어느 쪽에다가 얼마만큼의 근육에 힘을 주고 혈류는 얼마큼 보낼 것이며, 그래서 심장박동 몇 번 뛰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에서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단지 뛰고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딱 멈췄으면, 의식적으로 멈췄으면 그래도 심장은 계속 뛰죠. 무의식적인 필요한 에너지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결합니다. 의식적으로 심장을 멈추게 편안하게 할 수는 없죠. 우리의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 거의 99%가 무의식적인 해결이에요. 우리가 뛴다는 것도 왼쪽 발이 나갈 때 오른쪽 팔이 움직인다는 건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뛴다 말고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행동의 99%는 다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 어려운 것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해결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교차되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자, 근데 왜 여러분들은 어법만 나오거나 독해도 마찬가지죠. 구문 분석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어법이나 구문 분석, 이거는 의식의 세계고,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의식은 여러분이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의식은 통제가 가능하죠. 반면에 제가 하라는 이 형태의 공부는 무의식의 세계니 여러분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부통제죠. 무통제라고 할까요? 불통제가 돼요.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는 안정감이 있고요. 뭔가 될 것 같은 안정감. 이쪽엔 내가 통제가 되지 않으니 불안정한 느낌이 들죠. 7의 규정은 이 부분에 맞춰 있어요. 왜요? 이게 진짜니까요. 이게 돼야지만 영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알아볼 수 있냐, 그걸 통해서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를 결정한다. 이
통제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왼발을 내딜 때 오른발을 내디겠다는 걸 알지만 책을 보면서 자전거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안정감은 바로 통제가 된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글을 읽고 이건 전부 다 무의식의 세계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법이라는 단어, 이 어자만 보더라도 이걸 확대해 본다면 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점들이. 이 픽셀들을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눈은 이걸 연결해서 어라는 걸로 받아들여요. 이 어자는 고기 어자일 수도 있고 어법의 어자일 수도 있고 어버이 어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이걸 어법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무의식의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잘못된 걸 끄집어내기도 하고 판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기타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왜 무의식이 중요한지, 왜 칠레기적 어트닝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Domesticated animals are the oldest and most effective machines available to humans. They take the strain of the human back and arms. Utilizing with other techniques, animals can raise human living standards very considerably, both as supplementary foodstuff, protein in the meat and milk, and as machines to carry burdens, lift water, and grind grain. Since they are so obviously of great benefit, we might expect to find that over centuries humans would increase the number and quality of animals they kept. Surprisingly, this has not usually been the case. 제가 읽어준 이유는 어법 문제도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출제자가 무엇을 내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어느 순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걸 왜 낸지 알겠다를 알게 돼요.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자, 그래서 이 문제 볼게요. 먼저 답을 맞히는 건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2번 문제 보세요. 정답 2번이었는데요. utilize에 전치사 들어가고 명사 들어가면 우리 익숙하지 않죠.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럴 땐 일반적으로 ed, pp가 들어가고 수동태일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한번 바로 2020년 문제로 가볼게요. 왜 이런 문제를 내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surprised, 분명 pp에 전치사에 그 다음에 명사. 이거는 일반적으로 익숙한 구조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2번 문제와 4번 문제는 공이 같은 개념에서 문제를 낸 거죠. 너 전치사 앞에 동사 pp 나오고 전치사 명사 이거 익숙하지 이 구조? 해석도 안 하고 마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몰라요. 2번은 맞힐 수도 있겠으나 4번은 틀릴 수도 있겠죠. 반은만큼 반은 틀리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읽어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Domestic animals, 우리가 말하는 domestic, 국내 또는 가정 이런 말이죠.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이니까 우리가 가축이 되겠죠. 하여튼 가정에서 키우는 이 가축들은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머신이었습니다. 인간에겐 이용할 수 있는, 그쵸? 이렇게 수식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후치 수식 자체도 사실 필요 없는 건데 후치 수식한다. 그럼 이거는 바로 구문독해에 해당해요. 영어는 후치 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 저는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를 느껴서 이렇게 보여준 거지만 실제로는 그냥 해석해 갈게요. 가축들은 가장 일찍 가장 효과적인 기계이며 이것은 인간들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strain, 우리에게서 백, 등과 팔에서 긴장을 풀어주고 그래서 다른 기계를 함께 이용하면 애니멀들이 이용할 수는 없겠죠. 애니멀이 이용되어지는 거겠죠. 그 정답이 2번에 뜬 거예요. 다른 기술과 함께하면 이 동물들이
인간의 living condition, 생활 수준을 아주 상당히 높여줄 것이고, 이 두 개 다 as both죠, supplementary, 보충적인 음식물로서 프로테인, 단백질이죠. 고기나 우유의 어떤 단백질 같은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머신, 기계로서 부담을 버든, 그렇죠? 부담. 여기서 뭐겠어요? 짐 같은 거, 짐을 운반해주며 물을 길러주며 곡식을 갈아주며 이런 것도 된다. 그래서 리빙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since, 자, 왜냐면 그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benefit, 여기서 왜 이걸 친지를 이제 아시겠죠. 바로 그들은 어떠다, 이번에 가로 열고 가로 넣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그들은 뭐뭐다라는 거 할 수 있죠. 그들은 뭐다, of great benefit, 의도적으로 so와 obviously 중간에 집어넣은 거를 줄친 거예요. 예, 이거를 가로 넣고 가로 넣지 않더라도 바로 they와 of great benefit을 의미로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엄청난 이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expect, 기대하겠죠. find that. 사실 find란 말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find란 말은 대절 나갔으니까 이것을 대디아를 뭐 경험으로 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엄청난 이득이 있으니 우리는 경험으로 대디아를, 그것을 기대해 볼 겁니다.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수세기에 걸쳐서 인간이 아마도 수와 질을 증가시켰지 않겠는가, 동물들을, 우리가 키우던 동물들을, 이득이 되니까. surprising, 놀랍게도 이것은 그러나 흔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로 끝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답은 골랐는데, 제가 이것을 왜 갑자기 갖고 왔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 봤어요. 놀라울 정도로 이것은 보통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다와 흔한 경우가 아니다는 말은 완전 같은 말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분이 왜 사실이 아니다 해석할까? 그것은 구문에 따른 바로 번역을 한 거죠. 왜요? 사전에 보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this is the case를 이렇게 해석해 놨거든요. 이거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번역이에요.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this is not case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not usually는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흔치 않은 경우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100% 맞아요. 딴지 거지 마시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거 하나 내가 알았다 몰랐다 뭐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그렇죠? 이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실수를 하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의식적으로 뭔가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빙산의 일각의 구문독해와 어법을 분석하며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빙산의 일각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았다라는 안정감을 주지만 이 안정감은 영어가 아니다. 이거는 수학이다. 이 밑에 떠받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 이것이 바로 영어다. 이게 바로 영어의 본질이다. 언어는 이 본질이 무의식의 세계예요.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가 영어의 승패,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어법 문제 풀 때 의식적으로 이거를 보고 내가 알아본다면 사실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알아봐야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무의식의 세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하게 봤는데 알고 보니 틀렸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고쳐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겠죠. 네, 저는 이거 보자마자 해석하면서 이상한데 unfamiliar를 느꼈고 그래서 답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보자마자 이상한데
이상한데 똑같은 거죠. 익숙하지 않은 형태, 익숙한 거 항상 서바이벌은 수동태 쓴 거 못 봤는데 그래서 알겠어, 이거 잘못된 거구나를 알아보고 저 문제를 풀 수 있었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독해가 어법의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는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번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하십시오. 그거는 가짜입니다. 번역은 가짜입니다.